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4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BS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이제 초대 손님으로 뮤지컬 배우분들을 이제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연 한참 진행 중이어서 저희는 마스크를 하고 네. 또 배우분들은 또 이제 또 팬분들 보시라고 벗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뮤지컬 마틸다에서 마틸다 역을 맡은 진현우 배우, 또 미스 트런치블 역을 맡은 장지후 배우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직접 해주세요. 연호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마틸다에서 마틸다 역을 맡은 맏언니 진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맏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마틸다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질적인 교장 선생님 트런치부를 맡고 있는 배우 장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한참 그쵸. 많은 분들이 재밌게 네. 보고 계신데 와,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너무 설레요. 네. 지금 이렇게 앉은 것도 처음이거든요. 네. 조금 이따 왜 이렇게 앉았는지 아시게 될 텐데. 네. 뭐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뭐 바빠? 연호야? 전 재밌는데 바쁘진 않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틸다 공연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틸다 얘기를 이제 그죠.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마틸다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참여요. 일단은 오디션? 오디션 공고가 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인물 소개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아, 이런 인물이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출발할 때의 계기보다 이제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생긴 계기가 훨씬 컸죠. 예, 오디션 노래가 딱 두 곡이거든요. 제가 전체 제 노래가 두 곡이에요. 딱. 근데 그 두 곡 가사, 보통 뮤지컬 가사는 되게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만 봐도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악보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 가사가 아까도 살짝 들으셨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인물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더 자극이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뭔가 승부욕도 발동되고 호기심도 더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틸다 영화를 원래 알고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마틸다 뮤지컬 오디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딱 그 공고된 페이지를 봤는데 제가 키랑 나이랑 아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딱 먹고 오디션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조건이 키랑 나이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9살부터 11살까지였고 키가 한 130까지. 근데 제가 그때 130도 안 됐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되게 그 깐깐해요. 좀 기준이 되게 명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역들도 물론 그런 기준이 딱 있지만 성인들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트런치블 같은 경우는 40대 뭐 아래에서 찾아야 한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되게 있더라고요. 배우가 40대 아래여야 한다? 네. 아,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런가요? 글쎄, 저희도 뭐 이렇게 명확한 해답을 뭐 듣진 못했지만 그냥 유추하기로는 아무래도 체력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막 뜀트를 뛰어넘는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많이 힘들기도 하고 소화하기도 위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마틸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이 작품이 뭔지는 잘 모르고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그렇죠. 그냥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죠. 그러면은 연우 양은 오디션 봤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달 전인 거예요? 한참 됐죠. 원래 친구들은 네. 작년부터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네. 저는 이번 연에 봤기 때문에 한 5개월? 네. 5개월이래. 한 7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차가 있었는데 네. 연우는 3차 오디션에 지원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원래 하려고 한 것보다 늦어진 거죠? 네. 다른 친구들은 1차, 2차, 3차를 다 했고 연우는 3차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3차에 딱 눈부신 아이. 그러네요. 샤이닝 스타. 네. 눈부신. 그러면 연우 양은 그 전에도 다른 뭐 연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은 많은데 네.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이사를 와서 지방에서 많이 했어요. 지방에서. 그럼 어떤 공연을 했어요? 뮤지컬도 하고 네. 동요 같은 노래도 하고. 네. 동요 대회 그럼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겠네요? 네. 그렇구나.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운명이었네. 와서. 마틸다를 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네. 근데 오디션 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디션에 응시를 했는데. 네. 오디션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다. 네. 분석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분석을 했다. 정말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광인이구나.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광인의 정도를 생각을 해서 오디션장을 갔어요. 네. 가서 제가 총 4번을 봤는데 오디션을. 네. 근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 광인의 정도가 기운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광인은 그냥 우리 사회 안에서 수용되는 정도의 광인인 거고 이 작품에서 요구하는 이 트런치블이라는 인물이 가진 광기는 우리 사회 범주 밖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작품을 제가 뭐 보지도 않았고 뭐 영화로는 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광의를 감히 상상을 잘 안 하죠.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가지고 갔던 거였는데 부족하다. 좀 더 보여달라. 더 미친 사람. 네. 그랬죠. 그래서 완전 거기서 놀랬었죠. 도대체 얼마나 미친 사람을. 근데 그 미친 걸 보여주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뭐 노래나 뭐 표정이나 목소리나 뭐 어떻게 사실 해요? 그냥 가사 대사만 따라가도 정말 광인이거든요. 광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 개인의 욕심을 이제 첨가를 시키면 이제 뭐 이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톤이라든지 눈빛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리액션. 오늘 스튜디오에 광인이 오셨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되신 거예요. 광인, 충분하다. 그래서 뽑히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잘 봐주셔서 결국은 최종 오디션을 한 번 더 보긴 했습니다. 고민이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마음에 드셔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스 트런치블이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캐릭터가. 그러면 여성을 하느라 뭔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단지 여자라는 사실. 이 사람은 여자다. 근데 그 해외 연출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 굳이 여자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되지 그걸 연기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여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다면 자칫 인위적이지 않았겠나. 오히려 그게 몰입도를 좀 방해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적정한 값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마는 잘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치마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치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치마를 입었더니 좀 많이 좀 추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그냥
휑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니까 치마를 입을 일이 없잖아요. 네. 마틸다는 이거는 어떤 아이니까 어떻게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습할 때? 네. 들은 적은 많이는 없는데 뭐 살짝씩만 얘기하면 마틸다가 딱 중간인 애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더 막 슬프게 기쁘게 하면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그리고 너무나 무표정하면 너 너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이렇기 때문에 딱 중간인 애기 때문에 마틸다다운 게 딱 중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중간을 맨날 맞추긴 어려워서 살짝씩 너무 감정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중간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마틸다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은 엄청 감정적이 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엄청 슬퍼할 수도 있고 굉장히 무서워. 사실 그 가족들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면서 기가 안 죽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감정적이 된다고 하면 어떤 장면에서 내가 감정적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에서? 저는 도서관이나 원무드 장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제 가족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될 때도 있고 도서관 장면에서는 또 공중국에사가 이제 안 좋은 장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으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슬퍼지고 하다가도 슬퍼지고 때로는 발랄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 굉장히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그 공중고개 얘기할 때 그 같이 듣는 도서관 그 아줌마도 너무 듣잖아요. 그 아줌마도 너무 쏙 빠져가지고 듣는데 근데 또 마틸다 자신은 그거를 이렇게 중간으로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어머 너무 어렵겠다.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마틸다라는 이 아이의 특별한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네. 그런 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마틸다로 딱 무대에 올랐을 때 연습을 막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맨 첫 무대. 그때가 첫 공이라고 하죠. 그때가 진짜 많이 떨렸었거든요. 막 며칠 전까지는 나 진짜 안 떨 자신 있어 이렇게 하다가 딱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너무 떨려. 어떡하지? 막 이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노티 무대를 끝나고 나서 도서관으로 넘어갈 때 막상 이제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던 것 같아요. 한번 무대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막 몰입해서 떨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연우랑 작업을 꽤 그래도 몇 달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새롭고 오늘 또 한 번 또 놀래게 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였어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솔직히 도서관 장면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어떤 장면이요?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장면이 마틸다가 생활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어떤 점에서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서는 펠프스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많은 관객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더욱더 과장해서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정말 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쌤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지? 네. 이렇게까지 한 적 없지? 네.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은 관객들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거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마틸다가 4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연습할 때 쟤는 좀 나랑 다른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는 없어요? 들 때 많죠. 마틸다 3명이 네. 너무 다 잘해가지고 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마틸다 3명 너무 잘하는데 네. 마틸다 3명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다른 잘하는 마틸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 뭐 은영이, 하윤이, 신비는 다 다른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네. 나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정말. 오. 대단하다. 맏언니라고 맏언니라고 그랬는데. 네. 그럼 몇 학년인 거예요? 4학년이요. 그렇구나. 다른 친구들은 뭐 3학년 막 이래요? 4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그렇구나. 맏언니로서 뭐 어떤 점이 좀 뭐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너무 동생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마틸다가 다 다른데 이제 트런치블은 이 많은 마틸다랑 이제 번갈아서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어떠세요? 이게 각각의 좀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다 달라요. 네. 우리 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 생각이 맞았다. 제가 연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맞았다라는 확신이 드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연우랑 공연을 하면서 연우 마틸다가 가진 특별한 점은 굉장히 본능적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본능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약속으로 좀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한데 네. 네. 사실 이런 어린 친구들이 와서 그 약속된 거를 이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정해진 위치에 서는 것, 정해진 리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조명 아래에 서는 것까지. 근데 어떤 순간에 연우가 그 쌤한테 기면증 설명해 줄 때 있잖아. 그때 막 뭘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대사가 기면증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기면증에 관해서. 근데 연우가 그 기면증이요 하기 전에 한 호흡 먹더라고요. 한 호흡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떤 연기가 되냐면요.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 멈추면 응? 이러면 기면증이요.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연우는 뭘 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호흡이 어떤지를 무대 위에서 이 친구가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호흡으로 대사를 쳐야 관객들 반응이 나오는지 이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계산해서 하는 거가 저는 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본능적으로 좀 타고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다른 친구들도 되게 다 특징이 다 달라요. 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비 마틸다는 정말 미스테리한 아이죠. 무대 밖에서는 정말 되게 조용하고 뭐 아직까지도 인사를 복도에서 만나면 신비 안녕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그 아이 성격 자체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초반에 조금 걱정했던 것도 사실은 신비 마틸다였어요. 정말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조금 과감해져야 하고 그렇죠. 좀 그럴 텐데 할 수 있을까? 근데 무대 올라가면 아주 돌변합니다. 똘끼. 아주 돌변해요. 그래서 그 소대에서 그냥 넋놓고 지켜봤던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신비가 아니라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같이 공연을 하면서. 근데 어떤 순간에 신비가 서 있길래 제가 스태프들한테 왜 오늘 캐스트가 바뀌었어? 왜 아까 전에 오프닝은 저기 뭐 다른 친구가 했는데 왜 지금 신비로 바뀐 거야?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잘못 본 거였어요.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윤이 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는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 에너지와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네. 항상 보면 밝아요. 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트런치블로서 그 마틸다의 그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걸 꺾어버리고 싶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까지? 그렇죠. 그 트런치블은 그런 사람이죠. 아주 부글부글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윤이가 할 때는 참 연기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저걸 어떻게든 꺾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네. 이제 저기 뭐야 또 한 명의 마틸다가 있는데 은영이. 은영이는 참 똑똑한 친구예요. 네. 그 아이 참 똑똑해요. 네. 그 아이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벌써부터 알아요. 그것도 꺾어버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을 꺾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은영이는 자기가 잘 공연을 욕심이 많아요. 그 친구가. 네.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욕심이 어린 나이에 가지는 욕심은 자칫 삐뚤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뭐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잘할 거야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발산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마저도 절제하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공연이 전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허니 선생님이랑 마틸다가 여기 옆돌기 한번 하고 손잡고 퇴장하고 그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가요. 거기서 이제 은영이를 만나면 거기서까지 딱 절제해요. 공연이 끝났으면 막 기쁘잖아요. 근데 딱 절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커튼콜 혼자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는 다 해요.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아이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마틸다 4명의 그 아역 배우들이 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 대단해. 근데 진짜 트런치블 이 캐릭터가 너무 재미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옆에서 트런치블이 뭔가 이렇게 나오니까 옆에 앉았던 친구가 엄마 이러고 울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분장실에서 가끔 제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동안에 해오셨던 하긴 트런치블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뭐가 있겠어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트런치블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이런 캐릭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였나요? 이 역을 하면서. 트런치블을 생각하면서. 그냥 미친 사람이 충분히 미쳐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초반 단계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들. 인물이 이제 표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제 모든 인물이 그 어떤 당위성, 어떤 인물로서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흔히 그걸 우린 전사 또는 뭐 사연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어쨌든 그 공중고개사라는 여동생이랑 너무 다르게 태어났고 너무 뭐 체형도 다르고 외모도 너무 다르고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올림픽 해머 던지기 선수였거든요. 근데 트런치블이 처음 등장하는 그 교장실 장면에서 트런치블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모니터들에 있어요. 그거를 자꾸 리플레이를 하고 다시 돌려보고 다시 재생시키고 그게 뭘 보는 거냐면 자기가 출전했던 경기에서 자신이 정말 실격을 당해야만 했던 건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격을 당한 그런 거예요? 선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선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밟은 건가? 밟지 않은 건가? 이거에 대한 강박이 생긴 거예요. 가장 영광적인 순간에 그런 가장 큰 좌절을 맛봐야 했던. 그러니까 이건 밟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을 지켜야 해.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사연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의 여동생과 다른 모습, 자기 외형적인 부분, 성격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어떤 차별함으로써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연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죠. 사연이 부족하면 대본을 보고요. 대본을 보고도 안 되는 부분들은 네. 상상력을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만들어내요. 타당하게 작품에 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네. 나름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죠. 아, 그게 선을 밟아서 실격당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군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왜 트런치볼이 불쌍해 보이지? 아니 그러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도 사연이 있구나.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괜한 얘기를 했구만. 나 이제 앞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무대에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띵틀은 어떻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기 막 엄청 다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다친 이야기를. 뭔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아니 그게 띵틀이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높더라고요. 높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높은데 이제 객석은 무대보다 좀 이렇게 아래에 그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제 겁을 먹으니까 이제 잘 밟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밟아야 높이 뛰면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완수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겁을 덜컥 집어먹는 순간에 이 스텝이 안 돼요. 그쵸. 밟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날랐는데 이제 매트에 턱이 박히면서 이제 다리가 전갈처럼 뒤로 돌아가서 허리가 꺾여서 너무 좀 잔인하다. 하여튼 요가 자세도 그런 자세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발 뒤꿈치가 제 뒤통수에 닿았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트라우마가 될까봐 더 겁먹었었어요. 나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쳐서 이거를 내가 겁을 더 집어먹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신 바짝 차려서 안 쉬고 다시 바로 한 번 더 할게요. 바로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몇 번 더 했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무서워요. 무서워. 불쌍해. 불쌍해. 나 이제 불쌍한 트런치볼 됐다 이제. 아주 더 못되게 해주겠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진연우 양은 어떤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노티요. 마틸다가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게 좋고요. 일단 브루스라는 노래도 좋아요. 제가 춤도 되게 좋아하는데 마틸다는 그렇게 춤을 많이 추는 애가 아니어서 춤을 많이 추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브루스가 마틸다가 추는 유일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추는 게 너무 좋아요. 너티를 이제 한국어로는 똘끼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틸다가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이거랑 똘끼.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노래를 너티 노래를 이쯤에서 이 자리에서 직접 저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 번도 라이브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우. 네,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하는 거 그거는 처음인데 진짜 오늘 게시를 정말 기대됩니다. 노티 노래 부탁드릴게요. 해볼까요? 네. 라푼젤, 신데렐라, 성냥을 팔던 소녀 모두 다 왜 구해주기만을 기다렸나. 처음부터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뻔한 얘기. 로미오와 줄리엣 일찌감치 정해진 운명이었대. 바보처럼 격한 사랑에 빠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안 산다고 결국엔 다 죽는 좀 살벌한 얘기. 왜 쓰여진 대로 꼭 그렇게 살지. 시키는 대로 살라고 말들 하지. 때론 나무
피로에 약간의 똘끼 붉은 평화고 또 부당할 때 한숨 쉬며 견디는 건 답이 아냐 꾹꾹 참고 또 참으면 보나마나 또 그럴걸 쬐끄맣고 힘이 별로 없다 해도 쬐끄만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어 험한 세상을 쓸리고 휘둘려 날 잡아잡수라고 다 포기하는 건 옳지 않아 옳지가 않아 똑바로 해야지 찌릿한 짜릿한 작은 번개처럼 눈 깜짝할 때 어느새 싹이 트고 날비 날갯짓에 태풍이 치네 티끌마냥 개미의 따끔한 반 1초씩 매 순간 똑하고 딱 한 발씩 춤추듯 색하고 싹 너를 가두는 얘기 벗어나 보자 칭칭대지 마 하면 되잖아 쬐끄만 한 게 뭐가 어때 자꾸 쬐끄만 거 갖고 신경 쓸 거 없고 내내 하며 굽신굽신하지 말고 맞서야 해 붉은 평화고 또 부당할 때 한숨 쉬며 견디는 건 답이 아냐 꾹꾹 참고 또 참으면 보나마나 날 잡아잡수라고 다 포기하는 건 옳지 않아 옳지가 않아 똑바로 해야지 그 누구도 나 대신에 해주진 않지 내 순대로 바꿔야지 나의 얘기 때론 너무 필요해 약간의 똘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아니 가사가 너무 호강이라 콱콱 그냥 가슴에 박히네요. 진짜 남들 하라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개척해야 된다. 너무 좋은 노래네 진짜. 마틸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우 양이 그쵸. 마틸다 뮤지컬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틸다라는 소녀가 다정한 듯 지나갔던 순간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소녀에 의해서 그 허니 선생님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거고 이제 트런치블은 자신이 잘못한 거를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지? 네. 그런 희망을 담은. 그럼 이 너티라는 거는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도 잠깐 이 너티는 이제 마틸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를 아빠가 가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트런치블이 있다는 비극을 또 얘기해주고 그 마틸다가 그거에 의해서 화나서 이제 나는 책에서 이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이러면서 책을 딱 폈는데 그 라푼젤과 신데렐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사는데 마틸다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쵸. 말도 잘하.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정말. 그래서 약간의 똘끼가 필요하다. 진짜 그 현실에서의 연우 양은 어떤 소녀예요? 저는 마틸다랑 약간 반대? 조금 반대 있는 것 같아요. 마틸다는 감정이 조금 마음속에 감정은 많지만 그걸 많이 드러내지 않는 소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너무 감정이 많고 발랄한 저여서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마틸다를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너가 맞냐고. 마틸다와 너랑 정말 많이 다르다고. 처음 봤을 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칭찬. 연기를 확실하게 해준 배우로서. 거죠. 네. 그게 진짜 배우로서 나랑 다른 캐릭터도 완벽하게 해냈다는 얘기니까. 근데 작품을 하면서 그럼 자기 자신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변화하다고 느낀 거는 조금 지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마틸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도 공부를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마틸다 하기 전에는 좀 공부를 잘한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이 마틸다 작품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요. 조금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틸다의 성격 부분에서 제가 솔직히 너무 밝았던 거 아닌가. 조금 진지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너무 밝았던 거 아닌가. 조금 진지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지만 진짜. 저는 연우 나이 때 이불에 실례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실례이긴 해요. 더 이상의 실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오해하겠어요. 어디 뭐 글 적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디 있다. 대단해 정말. 네. 근데 장지효 씨도 이번에 이렇게 많은 마틸다랑 이제 연기를 하는데 보통 다른 극에서는 이렇게 아역 배우가 많이 나오는 극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연기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성인들끼리 하는 거랑은 어떠세요? 달라요. 네. 다르지만 또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네.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기성 배우들이나 이제 경력이 이미 오래된 그런 배우들한테 기대할 만큼의 어떤 호흡이나 어떤 뭐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배려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켜준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의도가 같잖아 한다고 해서 대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제가 연기를 그러면 배려해서 하고 있나? 연기하면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기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요. 그냥 성인 배우들이랑 연기하듯이 똑같은 에너지를 주고 있고요. 또 모자르지 않은 에너지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경력도 많이 없고 아직 어린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산산이 깨질 때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 대사 하나에 에너지를 담아서 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주고받을 때는 그냥 내가 일반 성인 배우랑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끄떡끄떡. 그치? 정말 진지하게 하잖아, 그지? 네. 왜 연우야? 내가 그 정도로 잘했던 건지 모르겠어. 잘했어. 잘했어. 네. 뭐 같이 하는 다른 동생들이잖아요. 마틸다 다른 친구들이랑 하면서 좀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4명이다 보니까 연습하면서 2명씩 연습을 해요. 그래서 4명이서 만나려면 이제 인터뷰나 홍보나 촬영 같은 곳에서 4명이 같이 만나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네.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네 이러면서 조금 제가 몰랐던 하윤이, 신비, 은영이의 모습을 찾게 되고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닉 연출가님 네. 생신 때 저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즐거웠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공연을 시작하고 나서 이빨이 3번이나 빠졌어요. 어머. 3번이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이나 빠지다 보니까 집에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공연장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사프롱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이제 이빨을 맨날 가져다 주셔서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노래하는 도중에 빠지고 막 이런 거예요? 대기하는 대기하는데 갑자기 뭐지? 이러면 막 이빨이 빠져. 원래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뚝딱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면 딱 했는데 이빨 빠졌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빨이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또 뽑아도 뽑아질 텐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샤프롱 선생님한테 어떡해요? 저 밥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빼줄게 이랬는데 그건 또 무서워가지고 아니요 이래가지고 제가 혼자 뽑을게 똑 뺐는데 안 아파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제가 못했죠? 물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린이 배우들이 나오는 공연이니까 샤프롱이 따로 있군요.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케어해주고. 네, 그렇죠. 스케줄 일정 그쵸. 인솔하고. 그래서 치아가 3개가 빠져서 그걸 그럼 집에다 어떻게 잘 모아놨나요? 어떻게? 지금 3개는 다른 이빨들과 다르게 다른 통에. 이건 공연장에서 빠진 거다. 그러니까 마틸다로 할 때 빠진 이건 진년우의 이빨이고 이건 마틸다의 이빨. 이야, 진짜. 아우 재밌다. 재밌어. 잘 산다. 재밌게. 진짜. 그러면은 그 자리에 지금 또 새 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네요. 나고 있네요. 어머. 지금 엄마랑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또 이빨이 더 빠져가지고 발음이 더 안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빨이 빠지고 나서 더 발음이 잘 됐어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시옷 발음 있잖아요. 시옷 발음이 계속 샜어요. 이빨 때문에. 오히려 시옷 발음이 세고 다른 발음은 잘 돼요. 네. 이가 있다가 빠지면 조금 발음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도 약간 앞쪽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네, 뒤쪽에 다 빠져가지고. 앞쪽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게 어린 임플란트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참 다행이야. 죽겠네 진짜. 우리 쌤은 어릴 때 이빨 빠지면 남의 집 지붕에 던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던진다고. 노래 부르면서 던져요. 그래야 예쁘게 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쌤 제가 살던 데가 이제 이렇게 좀 한 5, 6층짜리 주택들이 좀 이렇게 있었고 그 가운데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집을 안 뺀 건지 어떤지 구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지붕에 이빨이 되게 많았어요. 하필이면 그 딱 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다 던져가지고 기와집이었는데 그 처마에 이빨들이 진짜 많았어요. 동네 애들 이빨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소원도 빌고 그러지. 그렇죠. 재밌네요. 그러면 앞으로 공연 좀 더 남았으니까 잘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계속. 네.
저 진현우 양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네 아까 노래가 두 곡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곡밖에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역이 굉장히 이 극에서 중요한 역이고 그쵸. 전에 최재림 씨가 이걸로 남우주연상을 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연급 배우인 거예요. 이게 역할이. 그렇네요. 예, 주연. 저는 조연상을 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주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배우들도 여기 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누구 하나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물론 마틸다가 굉장히 많고 대사도 많고 그렇지만 다른 배우들도 다 하는데 지금 두 곡 중에 한 곡을 네. 그럼 절반을 하시는 거네요. 거의 절반을 다 보여드렸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어떤 곡인 이제 좀 있으면 부르실 건데 아까 사실 저희는 리허설한다고 잠깐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니까 미리 이렇게 너무 이러면 안 되려나? 네. 어떤 곡인지 좀. 네. 제가 불러드릴 곡은요. 그 Smell of Rebellion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항의 냄새라고 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이제 반항하려고 하는 그 낌새를 이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안 되겠다. 체력 단련을 해야지. 그쵸. 땀을 빼야 니들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애들을 뺑뺑이를 돌리는. 안 돼. 얘기만 해도 괴로워하는. 가장 무서운 시간이죠. 체력 단련 시간. 채시라고 하거든요. 그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건 진짜 뺑뺑이 돌려서 딴 생각 안 하게 하는 거는 어디서나 통하는 전 세계적인 어딜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서 이건 진짜 어디서나 통하는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힘들면 딴 생각 안 한다. 반항의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냄새가 다 있지? 그런 냄새가 반항이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조금 이상한. 그지? 잘 안 어울리는 단어지.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시적 허용이라 그래서 허용이 된단다. 추상적 의미. 반항의 냄새. 갑자기 선생님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래 프란치불이 선생님이긴 하죠. 그렇죠. 교장 선생님. 그렇죠. 원래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죠. 네. 교장 선생님. 그렇지. 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난 매일매일 꿈을 꿔요. 애들이 없는 세상. 눈 감고 상상해봐.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저기 무지개 넘어 푸른 초원. 날 반기는 나의 친구. 그는 라니, 멋진 고라니, 황금빛 금고를 열더니 하는 말, 도토리를 지켜라. 희망의 도토리를 지친 날 위로한 예쁜 울음소리 들려. 미쳤어요. 아하! 너 이놈의 새끼! 이 잡귀 붙은 구더기! 한 방울 두 방울 쥐방울 같은 티끌들이 모여서 아주 덤비고 뻐기고 타락할 때 나의 코털을 건드려 대는 불순종의 낌새. 반항의 냄새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고삐 풀린 향기 꼬릿한 느낌. 오직 성스러운 뺑뺑이로 피땀 흘려 냄새 빼고 씻은 듯이 거듭나라. 쫙쫙 다 빼주마. 내가
숨을 못 쉬었어요. 거의 뭐 꼭꼭 넘어가시던데. 정말. 노래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이제 분장과 안에 패딩도 좀 들어가고 훨씬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죠. 고라니 도토리. 예, 그렇죠. 도토리. 처음에 이거 진짜 가사 보고 이게 뭔가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디션 때 대체 인물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약간 여기 다 사진들 다 컬처 쇼크를 좀 받으셔서. 아니 저는 공연을 봤는데 이게 또 가까이서 보는 거는 완전 그렇죠. 바로 정면 표정을 보시면서 너무 자세히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들리진 않거든요. 그쵸, 그냥 공연장에서는 공연장에 가면 근데 너무 쏙쏙 들어오니까. 저도 공연장 뒤에서 이제 다음 장면에 등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노래 나올 때마다 도토리를 지켜라 이러면서 뒤에서 하고 있어? 네, 똑같이 하고. 왜 도토리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도토리. 그거는 뭔가 그 전사랑 관계가 없나요? 왜 도토리가 나오고 고라니가 나올까?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모든 가사의 모든 의미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도토리를 지켜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친구가 지친 내게 위로하는 말. 뭔가 거대한 뭔가가 나올 대단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게 이제 도토리를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대비를 말한 게 아닐까. 너무 어이없는. 그렇죠. 어이가 없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진짜 뺑뺑이를 엄청 돌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진짜 저도 이렇게 뺑뺑이 하면서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요. 근데 마틸다는 그 다음 장면을 준비해야 돼서 그거를 안 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진짜 태시라는 춤을 춰요. 진짜 태시 춤을 매트를 깔고 춤을 추는데 저는 그 춤을 배우기 전에는 연기로만 힘든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 춤을 진짜 배웠는데 이거 연기로 힘든 게 아니야. 진짜 힘들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연기가 그냥 제대로 됐어요. 거기만큼은. 아니 이게 애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진짜 너무 힘들게 뺑뺑이 너무 돌린다 이런. 아동 학대극이죠. 참. 근데 마틸다를 어린이들도 많이 보긴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굉장히 보고서 재밌다를 넘어서 좀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느끼고 감동도 하고 그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울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많이 우시는 장면이 When I Grow Up. 맞아요. 어른이 되면 왜냐하면 막 콜라 실컷 마시고 막 출근도 막 늦게 할 거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아이들의 순수함.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른을 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왜 그걸 벌써 알려줬대?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죠. 맞아요. 저도 When I Grow Up이라는 넘버에서 저도 꽤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저도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어른들은 저 밝게 웃으면서 그네 타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게요. 왜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릴 때 참 그 순수했던 상태에서 갈망했던 것이 자유라면 이젠 그게 갖춰졌고 자유는 내가 가졌지만 이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상실감이 이 안에서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갑자기 탁 하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When I 네. Grow Up이라는 넘버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사람이 설계될 때 네. 사람이 설계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네, 네. 사람이 설계될 때 저는 원래 순도 100%짜리를 보면 사람은 눈물이 나게 돼 있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꽃 한 송이에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우린.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 집에 갔는데 네.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있는 반려견을 봤을 때 그 아이의 100%짜리 순도는 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그리웠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순금 100%짜리 이제 그런 거. 갑자기 순도.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저절로 순금 받으면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순도 100%짜리. 네. 근데 무대 위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 순수하잖아요. 네. 가사가. 네. 콜라 실컷 마실 거야. 잠도 늦게 잘 거고 아침이면 햇살 받으면서 뒹굴뒹굴 온종일 네. 놀 거야. 네. 다 괜찮겠지? 어른이니까.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순수하냐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네. 그렇죠. 그 장면에서 정말 찡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트런치불은 이제 그 무대에서는 그걸 보면서 찡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네. 그게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소대에서 네. 눈물이 차오를 때 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가요. 딱 거기까지만 보고 네. 울컥할 것 같으면 탁 접고 바로 그쵸. 무대 뒤로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죠. 네.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려워요. 만약에 진짜 트런치불이라면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네를 끊었겠죠. 그네를 어디 이렇게 올라가서 끊어버렸을 거예요. 트런치불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또 엄청 그 좋아했겠지. 벌 받은 거야 너네들 이러면서. 쓸데없는 망상에 그렇지. 사람을 꺾어버리고. 그럼 순수는 이러면서 이제. 트런치불이었다면. 네, 그렇죠. 진짜 트런치불이었다면. 저였으면 밀어줬을 거예요. 네, 뒤에서. 네. 네. 트런치불도 밀어줬을 수도 있겠다. 되게 세게. 되게 세게. 날아가게만. 그렇지. 그걸 또 보면서 즐기고. 네. 아니 근데 트런치불이 아이를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 좀 약간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만다 트리. 네, 그걸 이제 보시기에는 연출적으로는 그렇게 놀라게끔 연출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매 공연 전에 항상 그거를 연습하고 장비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모든 공연에 등장하는 모든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장면은 공연 전에 한 번씩 다 해봅니다. 핑툴도 다시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다 해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기만 하는 그렇죠. 네. 보이기에는 그렇지만. 네. 아 참 재밌네요. 연우 양은 어디 인터뷰에서 뮤지컬 스토리를 만드는 게 취미라고 했던데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어릴 때부터 그냥 스토리가 없는 막 지식책 같은 거 말고 만화책이나 그런 스토리가 많은 그런 추리소설 막 그런 거를 많이 읽었어요.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조금 만들거든요. 근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네. 근데 지금 또 제가 마틸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 속에서 진연우가 아닌 마틸다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일기를 써요. 매일매일 집에 와서 마틸다의 일기. 아 정말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허니 선생님이 주신 책을 읽었다. 거기 책에는
나누기를 잘하는 법이라 적혀 있었다. 뭐 다음 주에 트런치블 선생님한테 나누기를 보여줘야지. 뭐 그런 얘기 써요. 그래서 좀 마틸다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 아니 그걸 누가 그런 걸 쓰면 좋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솔직히 네. 제가 조금 그래요? 네.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배우들이 이런 거 하는 배우들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할 때. 그 배역이 돼서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상상해 보는 것도 이제 좀 비슷한 건데 이렇게 그 사람이 돼서 뭐 일기를 써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배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 진짜 그럼 매일 또 다른 얘기를 쓰겠네요? 네. 최근에는 뭘 썼어요? 네, 최근에는 아까 말했던 그 얘기 나누기. 네. 나누기라는 게 수학에서의 나누기예요? 네. 나누기. 네. 근데 제가 왜 그걸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교실 1장면에서는 곱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근데 곱하기를 하면 또 나누기가 필요하니까 나누기를 이제 스토리에 넣어.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연우야. 이런 그러니까요. 요즘 너무 그렇죠. 그렇구나.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어. 자꾸 돌아보게 되네요. 네. 안보해지라는 생각. 트런치블의 일기를 쓰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뭘 쓸까 궁금해지네요. 트런치블은 지금 뭐 일기장에 조금 안 좋은 얘기만 써 있을 것 같아. 그치. 조금 오늘은 누가 꼴 보기 싫었다. 그치. 오늘은 아만다가 내가 하고 오지 말라는 삐삐머리를 하고 왔다. 그렇지. 그래서 그 교장실에 그 앞에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큰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뭘 적어놓는. 근데 그 모니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트런치블 올림픽 그 영상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아이들 감시하는 그 복도에 달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삐삐머리를 하고 온 아만다 트립을 거기서 발견해서 그 벌 주는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걸 이렇게 아마 적어놓지 않았을까. 맞다, 그걸 안 적어놨다 하면서 일기로 이렇게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었음. 이렇게. 무섭다. 그치. 뛰면 안 되겠어. 근데 하여간 여기 나오는 어른들은 다 좀 이상하거든요. 마틸다에 나오는 어른들은. 물론 허니 선생님 뭐 그 도서관 선생님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부모나 마틸다의 엄마 아빠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데 왜 이런 캐릭터가 나왔을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캐릭터가 조금 마틸다 이야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적당한 캐릭터가 없어요. 그쵸. 다 되게 극단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틸다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미라클이라는 노래에서 이제 부모가 나오는데 거기 부모는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이제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이제 말하고 사실 그 부모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적표가 C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글러먹어서 학교를 옮기자고 말하는 부모거든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조금 오버하는 그런 부모인데 이제 그 부모는 이제 마틸다의 부모가 더 못돼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마틸다는 그래서 좀 특별한 소녀로 나오는데 마틸다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마틸다 보면은 사실 되게 어른들이 다들 이상하거든요. 왜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거. 네. 저는 허니 선생님이나 펠프스 선생님도 정상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속 의기소침해했고 인생에서 어떤 적극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또 펠프스 선생님. 그쵸. 아이한테 도서관 선생님이 얘기해줘. 그죠. 정상이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적 어떤 장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이렇게 한번 투영시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군상에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마틸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스토리 구성을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떤 한 소녀, 어떤 리틀 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아이가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괴물을 무찔러 나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행복에 이르게 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놨지만 지금 시대에서도 그 이야기가 충분히 통용되고 있고 어른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길에 자꾸 생각을 곱씹어보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 삶도 그렇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표현은 뭐 워무드 부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각자가 느끼기에는 또 다른 어떤 커다란 괴물들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고 있죠. 혹시 건강 관리는 어떻게 따로 하세요? 이 사실 굉장히 장기간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잠을 많이 자고 일단 추운 날에는 많이 안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금지, 차가운 거 금지. 그쵸. 그리고 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약 힘으로도 어떤 약이요? 조금 컨디션을 관리해주는 알약 같은. 영양제 뭐 이런 거요? 비타민 뭐. 그렇구나. 장지우 씨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사실은 공연장 뭐 집 뭐 연습이 있으면 연습. 사실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집돌이라서 집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연장에 일찍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공연 전에 그러니까 배우들 전체가 다 모여서 몸을 푸는 그 시간이 이 스케줄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그 스케줄에 참여를 해서 같이 몸을 풀면 어느 날은 약간 좀 모자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좀 다른 곳을 풀고 싶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통 공연장을 한 1시간 내지는 한 2시간 일찍 와요. 그래서 그냥 혼자 조용히 몸을 풀어요. 제가 풀고 싶은 데를 천천히 풀어요 그냥.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이 공연이 충분히 몸을 풀어줘야 또 가능한 공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점점 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구석구석 심지어 눈 안에 있는 근육까지도 그리고 얼굴을 쫙 폈다 줄였다 이런 것도 좀 하는 편이고 그렇게 다 하려고 해요. 그럼 확실히 달라요.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몸을 잘 푸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스트레칭 같은 스트레칭도 하고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별 생각 안 했는데요. 이게 트런치블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포즈도 좀 취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따로 뭐 보고 좀 공부를 하셨나요? 그냥 해머 던지기. 그런 네. 영상을 좀 찾아봤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짧아서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깨알같이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해머 던지기 포즈를 취하는 게 짧지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던 사람이구나. 이걸 딱 보여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올림픽 해머 던지기 선수의 자세와 제가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책을 던지거든요. 그죠. 네. 책을 던질 때의 자세는 조금 좀 달라요. 네. 좀 더 무대화돼. 그렇죠. 네. 과장되게요. 그렇죠. 막 옷 이만한 거 막 이렇게 입으면 안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무겁진 않나요? 무겁지 않다가 무거워져요. 땀이 배면 무거워져요. 그렇구나. 저는 공연하면서 땀을 많이 안 흘리는 편인데도 더워요. 지금 사실 가을 이제 늦가을이잖아요. 네. 더워요. 덥습니다. 그리고 왜 그 주변 배우들이 또 엄청 에너지 있게 또 춤도 추고 하다 보면 따뜻해요. 이 무대 이 주변이 따뜻해요. 덥습니다. 네일을 원래 잘 안 입었는데 달라 그래서 네일을 입습니다. 이제 이너라 그러죠. 그럼 더더 땀을 흡수하는. 땀을 좀 흡수하고. 근데 그게 정말 다 젖어요. 그래요. 그래도 치마를 입어서 좀 괜찮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시원하고 어쩔 땐 또 개운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치마가 너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지. 통기성이 정말 좋아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럼 연우 양은 그럼 마틸다 말고 뭐 그 전에도 다른 거 했지만 앞으로 뭐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좀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거. 앞으로는 또 배우를 하긴 할 건데 이제 제가 마틸다 공연을 끝내면 5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공연이 있으면 조금 마틸다처럼 만약에 엄청나게 큰 공연 말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내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뮤지컬을 찾아서 해보려고요. 뮤지컬이 좋은 거예요? 다른 연기는? 저는 춤, 노래, 연기를 다 좋아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못 고르겠어서 그냥 다 합쳐져 있는 거. 뮤지컬. 네. 그럼 마틸다 말고 혹시 내가 본 뮤지컬 중에 나는 이 뮤지컬이 너무 좋았어요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한 가지를 못 고르겠어요. 무슨 그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뮤지컬마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그냥 뮤지컬이 다 좋은 거. 다 좋아요. 지금 제일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 몇 가지만 얘기해봐줘.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 빌리 엘리엇과 그 다음에 아이다. 네. 네. 그리고 엘리자벳. 엘리자벳도 봤어요. 네. 많이 봤네요. 네. 그럼 장지우 씨는 지금은 이제 이 트런치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이거는 이 마틸다하고는 관계 없지만 그 전에 했던 역 중에서 내 뮤지컬 배우 인생에서 정말 이건 중요한 역할이었다 한 게 뭐였어요? 중요한 역할은 제일 처음 이제 소극장에서 역할 데뷔를 했었을 때죠. 그때 이제 그 드라큘라 백작 역할을 했었는데 이잉그 나오는 마마돈 크라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역할로 대학로 소극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가 참 조마조마했었죠. 왜냐하면 소극장은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작품 자체도 매니아적인 요소가 많은 매니아가 많은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투입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들한테는 이물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되게 예민하고 좀 그런 분위기다 보니.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잘 흡수되고 또 제가 제 역할을 충분히 잘 여유 있게 해낼 수
썼던 작품이라서 네. 그게 또 기억에 남고 또 렌트. 렌트요. 렌트도 네. 너무 기억에 남고. 네. 네. 그렇죠. 렌트는 정말 여태까지 했던 모든 공연 통틀어서 가장 뜻깊은 연습 과정을 네. 보냈었어요. 네. 그게 그 한참 코로나 한참 네, 진행 중일 때. 그렇죠. 네, 네. 그때 했었던 거죠. 맞아요. 다들 진짜 조심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그걸 막아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회차를 이제 코로나가 의심이 돼서 그죠. 제가 마지막 회차를 못했어요. 그게 제일 총막 공연이었는데 그때 총막공 못한 게 그때 출연하기로 돼 있었구나. 맞아요. 네. 그걸 못해서 또 좀 너무 아쉽죠.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데 네. 그때 로저 역할 하셨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그 공연 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요? 네. 작품 너무 좋아요. 그죠. 진짜.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렌트나 개인적인 역할로서 기억에 남는 인물은 이제 빈센트 반 고흐. 좀 고흐라는 사람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네. 고흐는 아직도 생각을 하면 끝난 지 너무 오래됐지만 아직도 생각하면은 이제 아직도 내가 고흐가 된 것처럼 네,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참 배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여러 인생을 살아볼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좀 이 작품은 나는 지금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는 딱히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단지 바라는 건 소신을 잃지 않고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신을 잃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거 없이. 근데 연기를 하면서 소신을 잃는다는 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소신보다 어떤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해진다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어떤 한 인물을 창조해내는 일은 내 고민과 내 해석이 담겨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배우가 가진 그 사람이 가진 소신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무슨 이제 팬들이 해주는 얘기 어디서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 내지는 좀 현실과 많이 타협한 연출가의 디렉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좀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되게 젠틀하게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낸 인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배우 생활을 쭉 이어가고 싶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잘 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나름의 소신으로 하고 있죠. 혹시 갑자기 궁금한데 이거는 이 마틸다 같은 거는 이제 딱 외국에서 했던 그 오리지널이 있고 그거랑 이제 거의 똑같이 이제 연출을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때도 있나요? 혹시 연출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되게 많고요. 그런 일들이. 근데 한 가지 제가 되게 조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배에 올라탄 우리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배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연출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의 해석을 당연히 연출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우린 충분히 의견을 서로 얘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죠. 그게 연습 과정이니까. 내 해석은 이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하게끔 해놨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관계를 좁혀나가는 과정. 그게 연습 과정에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사실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서로 상호 존중하며 젠틀하게 그 매너 있게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고집 부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혼납니다. 혹시 마틸다에서도 나는 트론칩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이 다른 점이 그런 지점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예요? 저는 사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인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조금
어떤 캐릭터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정해진 틀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현실적으로 가지고 온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만든 인물이에요. 마치 현실에 꼭 어디 있을 것만 같은 사람처럼. 그게 제가 만들어낸 인물인데 저는 사실 더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공포가 더 무서운 공포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트러블은 아니고 이런 걸로 조율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렬한 색채감을 유지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 네, 인물 어떤 캐릭터가 어떤 색채라면 우린 다 형광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발하는 색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 작품 전체적인 컨셉이고 우린 그런 캐릭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접어야죠. 접어야죠, 당연히. 아 그런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캐릭터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거죠.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키는 연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마틸다 그 작품을 봤지만 되게 도움이 많이 이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진현이 양도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맞아요.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저도 엄청 계속. 맞아요. 저 일기 마틸다 일기 쓴다는 데서 너무 진짜. 오늘은 혹시 가서 마틸다 일기 오늘은 공연은 안 했지만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쓸지 저는 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채시를 했다. 오늘도 채시를 했다. 근데 오늘은 트런치블이 채시를 하다가 이렇게 버티는 거 있잖아요. 마틸다가 할 수 있는 거. 트런치블 할 수 있는 거. 이 자세를 하다가 트런치블이 넘어졌다. 그래서 트런치블이 채시를 중단하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런치블이라는 인물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지켜. 그리고 트런치블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했던 반칙이 드러나면서부터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그 학교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똑똑한 생각이에요. 굉장합니다. 이 아이를 단독으로 어디서 너무 재밌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놓쳤다는 거 있을까요? 뮤지컬 마틸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네요. 맞아요. 이 작품을 물론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건 결코 작지 않고 큰 건 결코 크지 않다라는 그 주제를 갖고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살면서 좀 내가 스스로 좀 작아 보이거나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게 결코 작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것들, 그래서 내가 저 큰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결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필요한 건 약간의 똘끼가 필요하다. 그거를.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꼭 와서 공연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뮤지컬 마틸다에서 이제 마틸다 역을 맡은 진현우 배우, 또 미스 트런치블의 장지우 배우님 모시고 너무 재밌게 얘기 나눠봤고요. 또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기 이렇게 상황이 썩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지게 노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러 가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